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치고 영상 제목 진짜 연봉 1억 이상 버는 사람은 5천만 인구 중 일부분이고 평균 300에서 400 버는 사람들도 정말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 급여 소득자 중에서 이제 억대 연봉자가 전체 급여 소득자 중에서 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 4% 정도였는데 최근에 좀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최근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억대 연봉자가 139만 명이 됩니다. 139만 명. 좀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2년이 132만 명이고 2023년이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인데 이게 139만 8명 늘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뭐 먹고 살기 좋아서 는 게 아니라 그냥 물가가 오른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이제 연봉도 오를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늘은 겁니다. 예. 뭐 능력 좋은 사람이 늘었다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플레가 심하다 보니까 원래 물가가 올라가면 급여이 조금씩 오르잖아 이게. 물론 안 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해마다 가면 갈수록 억대 연봉의 가치는 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월급쟁이 중에서 억대 연봉 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왜냐 누구나 볼 수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월급쟁이 중에서 한 6% 정도 되니까 쉽게 말해 한 16명 중에 한 명. 네, 그 정도라 보시면 돼. 네. 그리고 보통 억대 연봉 보는 사람들은 전문 직군이나 또는 이제 대기업 직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월급으로 연봉 이제 1억 이상 달성하려면 중소기업은 거의 없겠죠? 중소기업은 안타깝지만 중견기업도 많이 없겠죠. 중견기업도 제가 봤을 때는 부장 이상 그리고 생산직 같은 경우 근속 한 20명 이상 돼야 받을까 말까 한 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아마 대기업 들어가서 아마 차장 직군 정도 달아야 받을 수 있는 돈 같아요. 차장 직군도 계약 연봉은 1억이 안 될 겁니다. 이제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뭐 인센티브나 성과 같은 거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1억 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대기업 차장이면 한 근속 한 15년 정도 예, 되시는 분들. 근데 대기업도 다 그 정도 받는 건 아니고 삼성, SK 같은 굴지의 대기업 다니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억대연봉 받는 거죠.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은 연봉 4,332만 원이에요. 평균 연봉. 그래서 이거를 월 단위로 이제 쪼개서 보면 이제 월 평균 365만 원입니다. 365만 원 맞나? 아니, 360만 원이에요. 360만 원. 대한민국 월 평균은. 여기 세금 때문에 한 315만 원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평균 연봉은 한 300만 원 살짝 넘어요. 한 315만 원 정도.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평균은 한 상위 한 30%입니다. 중간이 아니에요. 상위 30%. 네. 여러분이 대한민국 평균 정도 월급 받는다 그러면 한 대한민국 30%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중위소득 아니에요. 중위소득. 대한민국이 딱 중간 50%. 중위소득 한 224만 원 됩니다. 224만 원. 이거 세금 때문에 한 235만 원 될 거예요. 세금 떼면 계산해 볼까? 264 237만 원인데 한 235만 원 돈 되겠네요. 세후. 그러니까 보통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230만 원 정도가 딱 센터라 보시면 돼.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200에 300 언저리에 몰려있다고 하잖아. 객관적으로 몰려있죠 여러분. 물론 그 이상 버는 사람도 있어. 300 이상 버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남자가 300 이상 벌려면 보통 직장을 한 10년 정도 다녀야 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세금 떼고 300 이상 벌려면 보통 과장, 차장 달아야 됩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면 이제 좀 관리자가 돼야 된다거나 관리자나 아니면 기술자 대우를 받는 직급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현업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업이 10년이면 한 30대 중반 후반 되겠죠. 나이로 치면. 그러니까 한 300 이제 중반 이상 받는 것도 나이가 좀 많이 먹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20대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억대 연봉 받는다고 무조건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네, 억대 연봉. 요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이름만 들면 알만한 대기업들 있죠. 그런 대기업에서 희망퇴직 한다고 뉴스 나오죠. 희망퇴직 많이 한다고. 보통 그런 희망퇴직 대상자가 바로 억대 연봉자예요. 억대 연봉자. 보통 이제 차장 이상급, 근속 15년 이상. 나이로 치면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되는 분들. 네. 보통 억대 이상의 연봉 받는 분들을 이제 회사에서 날려 보내려고 합니다. 많이. 왜냐? 아까 말씀드린 억대 연봉 받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 부담이 되죠. 회사가 잘 나가면, 회사가 뭐 수익이 좋으면 그런 억대 연봉 보는 사람들 계속 남겨두겠죠. 그렇지만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회사가 뭐 순이익도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런 억대 연봉자 많아버리면 회사 입장에 부담이 크죠. 그 사람들 많이 있을 필요도 없는데, 맞잖아요. 앞으로 뭐 사업성도 적어지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회사 있어봐야 이제 어떻게 보면 집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날려 보내는 겁니다. 그냥 날려 보낼 수 없으니까 돈 쥐어줘가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희망퇴직이라고 하죠. 근데 항상 웃긴 게 뭐냐 하면, 왜 온라인에서는 그 억대 연봉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왜 그렇게 많은 걸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억대 연봉 보면 일도 많을 테고 근무 시간도 많을 텐데, 아무튼 월급쟁이를 억대 연봉 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사회에서 인정받는 경험을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보통 다수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평균 근처에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평균 근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평균 300 이상 버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이게 여자분들은. 여자분 더 적어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 대부분 사무직과 서비스 업종이 몰빵되어 있거든요. 그쪽은 일을 오래 해도 연봉 이상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업무 난이도나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 여자분들은 이제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세후 300 이상 받는 분들이 진짜 없어요. 이게 진짜 400은 더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뭐 일반사 능력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거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그만큼 힘들고, 일반사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대한민국 노동인구가 2,961만 명으로 약 3천만 명인데, 그중 1억 이상 연봉자가 약 150만 명이라고 하면 노동인구 중 약 5%가 1억 연봉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전 기준은 5%인데 지금 6%면 6%. 예. 근데 6%도 적은 거죠. 굉장히 적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오히려 이제 연봉을 많이 받으면 좋은 것 같지만 부담도 많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직장을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받는 만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리스크는 더 많이 따릅니다. 더 많이 따라요. 월급을 적게 받을수록 책임진 게 없어지죠. 근데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내가 관리해야 되는 직원도 많아지고,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업무도 많아지고,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지는 어떤 소재도 많아집니다. 예. 직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내 밑에 직원도 많아지죠. 보통 직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관리해야 되는 직원도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신경 써야 사업이 많아지고, 사업의 어떤 규모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업의 흥망성쇠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어떤 이제 일이 잘 풀리고 하면 살아남겠죠. 근데 우리 부서 일이 뭔가 좀 안 좋고 사업 쪽이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많이 받아도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위에서 많이 까이겠죠. 차장이 부장도 있고 이제 이사도 있고 상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까이겠죠. 왜냐하면 그런 거지. 자네가 억대음은 받는데 당신은 억대음은 받을 적이 있다고 생각하나? 돈도 많이 받으면서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떡해. 회사에 남아있기 싫어? 나가서 치킨집 할 거야? 내보내줄까? 이렇게 압박이 들어와요. 네. 대기업 같은 거 이런 얘기 많이 해. 막 이제 성과 떨어지고 하잖아. 그럼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자네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에서 남아있을 것 같아? 당신 같은 애 써줄 것 같냐고. 응? 지금까진 괜찮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이면 곤란해. 돈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일을 하란 말이야. 성과를 보여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이 들어와 여러분. 대기업에서 이게 더 심해 여러분. 대기업은 생각해봐. 경쟁자가 더 많잖아 이게. 직원 수가 많으니까 경쟁자 더 많죠.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바늘구멍이란 말이야. 네. 거기다 이제 밑에서 치고 들어온다. 밑에서도 내 자리 이제 뺏으려고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다고 자리가 보존되는 게 아니야. 내가 뭐 성과 없어. 그럼 자리 뺏겨 이게. 자리 뺏기면 나가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억대임원 받는 분들이 부담이 심할 거라고 봐요. 뭐 돈 많이 받아 저 뭐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회사에서 압박도 많이 받고 경쟁도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그만한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억대임원 받는 분들 대단한 거 맞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억대음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받는 월급 소중합니다. 월급이 적을 수 있겠지만 억대음을 받는 사람도 월급쟁이고 일반 2, 300 버는 사람도 월급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아니라면 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버는 돈 나중에 나이 먹고 미래에 쓸 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